앤드루 카네기 1835년 11월 25일 1919년 8월 11일은 스코틀랜드 태생의 미국 기업가 철강왕으로 알려진 자선가입니다. 그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미국 산업을 이끄는 주요 인물 중 하나였으며 특히 철강 산업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로 미국에 정착하여 철도 및 철강 산업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하여 대성공을 거두었고 1901년에 회사를 J.P. 모건에게 매각하여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합병 중 하나로 기록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평생 동안 도서관, 교육기관, 과학연구소, 문화단체 등에 막대한 기부를 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자선사업 중 하나로 카네기 도서관이 있으며 그의 기부로 전 세계에 수많은 도서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부자는 죽기 전에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그가 자선활동에 전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 생애 앤드루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의 덤퍼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1848년에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정착하여 면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후 정보회사에서 전신기사로 일하며 그의 기술과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철강 산업 진출 카네기는 철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했고 그곳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철강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1870년대에 그는 철강 생산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1892년에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고품질 철강을 대량 생산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며 미국 철강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대성공과 부의 축적 1901년 카네기는 자신의 철강 회사를 J.P. 모건에게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당대의 가장 큰 규모의 기업 매각 거래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카네기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거래로 형성된 회사는 오늘날의 미국 철강 회사의 전신입니다. 자선활동 카네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의 자선활동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3억 5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는데 이는 그 당시 그의 재산 대부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의 자선활동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카네기는 지식은 인류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50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교육 카네기 공과대학현 카네기 멜론 대학교, 카네기 재단, 카네기 공립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기관에 기부했습니다. 과학 및 연구 카네기 연구소, 카네기 천문대, 카네기, 영국 평화기금 등의 다양한 연구 및 평화 관련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평화주의 운동 카네기는 국제 평화에 관심이 많아 평화주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국제연맹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많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유산 카네기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여러 기관과 재단은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이며 그의 자선 철학은 현대 자선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의 복음이라는 그의 에세이는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유명하며 이는 자선활동의 지침서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삶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자가 되어 사회에 환원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업적은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사업 전략과 성공 요인 앤드루 카네기가 철강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비전과 혁신적인 사업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수직 통합 전략. 카네기는 철강 생산의 모든 단계를 직접 통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원자재인 철광석 채굴부터 운송, 제철, 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술 혁신. 카네기는 철강 생산에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세머 공법을 활용해 철강 생산을 대량으로 그리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카네기 철강 회사는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인재 관리. 카네기는 유능한 관리자와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로 환경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의 복음. 1889년에 카네기는 부의 복음이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이 글은 그가 자신의 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카네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사회는 불평등한 부의 분배를 용인하지만 그 부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부자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카네기의 이 철학은 당시 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자선의 모델을 제시했고, 이후 록펠러, 게이츠, 버핏 등 수많은 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현대 자선 활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선 활동과 사회적 영향. 카네기의 자선 활동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카네기 도서관. 그는 평생 동안 전 세계에 이 500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카네기의 도서관 건립 정책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교육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육 및 연구 기부. 카네기가 설립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 카네기 재단, 카네기 과학연구소 등은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카네기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이 기관들은 과학, 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이끌어왔습니다. 평화운동. 카네기는 국제평화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을 설립했으며 국제분쟁 해결과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국제평화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말년과 그의 유산. 앤드루 카네기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18년을 주로 자선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축적한 엄청난 부를 평생 동안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했고, 1919년 8월 11일 뉴욕주 레노 옆에 있는 섀도우 브룩이라는 별장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재산의 대부분은 이미 자선 목적으로 기부된 상태였습니다. 카네기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철학과 기부 정신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부의 복음은 많은 현대 부자들의 자선 활동에 영향을 주어 세계적인 자선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카네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그 부를 어떻게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영감을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고의 삶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 뒤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삶이라는 그의 신념은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회자되며 존경받고 있습니다. 철강 이외의 사업활동.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 산업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경영활동은 철강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과 투자 기회를 통해 부를 확대했습니다. 철도 산업. 철도 사업은 카네기가 가장 먼저 시작한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철도 산업의 잠재력을 파악했고 철도 건설에 필요한 철강과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철강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철도 다리 건설 철도 산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네기는 철로와 다리 건설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865년에 그는 키스키민타스 다리 회사를 설립하여 철제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목재 다리보다 더 튼튼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철강을 다리 건설에 사용한다는 개념을 확립하며 철강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석탄, 철광석 산업 카네기는 철강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인 석탄과 철광석의 확보를 위해 직접 이들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철강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철강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관리 철학과 기업 문화. 카네기의 경영 철학은 그를 부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의 기업을 미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회사 중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효율성과 생산성 강조. 카네기는 철저한 비용 관리와 효율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작업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그가 철강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익 공유 제도. 카네기는 직원들에게 이익 공유 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식을 장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충성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경영진과 직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했습니다. 평생 학습과 자기 개발. 카네기는 자기 자신을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열정적이었으며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카네기와 노동 문제. 앤드루 카네기의 업적은 분명 위대하지만 그의 경영 활동에는 논란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홈스테드 파업. 1892년에 카네기의 회사인 카네기 철강 회사의 홈스테드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 파업은 미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임금 인하 방침에 반대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고 카네기의 매니저였던 헨리 클레이 프릭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핑커턴 탐정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고 노동자 몇 명이 사망하는 등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카네기는 당시 유럽에 머무르고 있었고 이 사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업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그의 경영 철학에 큰 흠집을 남겼습니다. 이후 카네기는 홈스테드 파업과 같은 노동 문제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자선 활동을 더욱 열정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카네기의 자선 활동과 도서관 설립의 의미. 카네기가 전 세계에 설립한 이 500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 카네기는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서 스스로 공부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자립과 자기개발의 가치. 카네기의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지만 책을 빌리는 규칙을 따르는 등 개인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카네기의 글로벌 자선 활동과 국제적 영향. 카네기의 자선 활동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의 기부. 카네기는 고국인 스코틀랜드와 영국에도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대학과 도서관, 박물관 등의 기금을 제공했으며 영국 전역에 걸쳐 공공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국제평화 노력. 카네기는 전쟁을 막고 국제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건물을 짓는 데 자금을 지원했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결론.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왕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사업 분야에서 막대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선사업가로서의 업적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먼저 실천한 인물 중 하나였으며 자신의 부를 교육, 평화, 과학, 문화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카네기의 삶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 사례로 기억됩니다. 그의 철학과 자선 정신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촉진시킨 역사적 인물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의 복음과 그의 철학. 앤드루 카네기의 부의 복음은 그의 철학과 인생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저술로 평가받습니다. 이 에세이는 그가 어떻게 부를 바라보고 그 부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부의 관리 책임. 카네기는 부자가 단순히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죽은 후에야 기부하는 것이 아닌 생전에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효율적인 자선. 카네기는 무작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기부가 아닌 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부금이 수혜자의 자기 개발과 자립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 교육, 도서관, 연구기관과 같은 지식과 교육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기부. 카네기는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 구조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단순히 이례적인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그의 도서관 설립,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등의 활동에 반영되었습니다. 카네기와 그의 동시대인들. 앤드루 카네기는 그의 시대를 대표하는 다른 거물 기업가들과 함께 자본주의 시대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로는 존 디, 록펠러, 제이, 피, 모건,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당시 산업화를 이끌었으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들의 기부 방식과 철학은 각각 달랐습니다. 존 디, 록펠러. 석유 산업의 거물인 록펠러는 카네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록펠러 역시 대규모의 자선 활동을 벌였고 록펠러 재단을 통해 과학,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했습니다. 카네기와 록펠러는 둘 다 부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했지만 그들의 자선 활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이, 피, 모건. 금융계의 거물인 모건은 카네기가 자신의 철강 회사를 매각한 상대였습니다. 모건은 카네기의 철강 회사를 인수하여 미국 철강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모건은 예술과 도서관 등 문화 분야에 큰 기부를 했지만 카네기만큼의 자선 철학을 명시적으로 전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카네기와 그의 동시대인들은 모두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특히 카네기의 부의 복음은 그 시대를 넘어 현대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카네기의 자선 활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 앤드루 카네기의 자선 활동은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찬사. 카네기의 자선 활동은 그가 가진 부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 때문에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도서관 설립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그의 기부는 수많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을 딴 수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카네기의 영향력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판 그러나 카네기에 대한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그의 재산 축적 방식이 노동자들의 희생에 기반했다는 점과 노동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892년 홈스테드 파업은 그의 기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자선 활동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희생시켜 쌓아 올린 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모순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카네기의 유산과 현대자선가에게 미친 영향. 앤드루 카네기의 자선 철학과 활동은 현대자선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기부 서약,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투자자 워런 버핏은 기부 서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 운동은 카네기의 부의 복음 철학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부유층이 참여하는 자선 활동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 공헌의 모델 카네기는 자선 활동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 사회적 기업, 벤처, 필란트로피, 임팩트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자선 활동과 사회 공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카네기 사후의 재단 활동. 카네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유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설립한 재단과 기관들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재단. 카네기 사후 그의 재산은 카네기 재단을 통해 교육, 과학, 평화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미국의 교육개혁, 국제문제 연구, 민주주의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카네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국제문제와 평화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이 기관은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앤드루 카네기는 기업가, 자선가, 사상가로서의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영향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는 자본주의 시대의 부를 축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과 활동은 자선의 의미와 방식을 재정의하며 현대 사회에 이르는 자선 활동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